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윤선도의 견회요와 그 다음에 홍성민의 마환우설이라는 작품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유배문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윤선도는 아주 중요한 작가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EBS 수능특강에 보면 윤선도의 만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만응이란 연시조의 내용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수능 완성에도 이 윤선도의 작품은 또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가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환우설이라는 글은 좀 낯선 글이죠. 하지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보면 만원사란 작품이 있습니다. 그 만원사란 작품이 바로 유배지에서의 어려운 삶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 동양 나갔다가 동양을 얻어서 결국 자기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선도의 만응이나 만원사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선도의 견회요를 들으면 정철의 삼인곡이라는 작품이 또 연상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원래 그래서 고전시가 중에서 진짜 중요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은 다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선생님 지금 얘기한 작품들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 편의 글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윤선도의 견회요는 여러분들 시조입니다. 연시조죠. 시조의 형식은 3장 6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이게 슬프거나 즐거우나 여기까지가 한 구고요. 옳다나 외다나 이게 또 하나의 구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구로 되어 있죠. 6개의 구로 되어 있고 사음보로 되어 있다. 이건 기본적인 형식이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조는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수능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대어풀이를 해주겠습니다. 이 작품을 여러분 현대어풀이를 다 듣고 나면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 꼭 축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슬프거나 즐거우나. 슬프든 즐겁든 옳다고 하나 외다 하나. 외다란 말은 이건 그르다고 이런 뜻이에요. 그르다고 하나. 그럼 결국 내 마음이 슬프든 즐겁든 또는 누가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나는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인정. 됐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일입니다. 일.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인정.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그 밖에 연남은 일이야. 요 연남은 일은 내 해올 일 이외의 일입니다. 알았죠? 연남은 일이야. 생각할 줄 있으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줄은 여러분 서리법이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일수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해올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할 일만 닦겠다. 그 밖에 연남은 일은 절대 생각하지 않겠답니다. 됐죠? 아주 강한 뭐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신념이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이 강한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해올 일만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일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내 일이 망령될 줄, 잘못될 줄 이런 뜻입니다. 내 일이 잘못될 줄 내라 하여 몰랐겠는가. 알았다죠. 그죠? 이것도 서리법입니다. 이 마음이 어리석은 건 다 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결국 이 시적 화자가 할 일이 바로 뭐죠? 요겁니다. 요 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 일은 절대 생각하지 않겠다. 얘는 오로지 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이 잘못될 줄 내가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다.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다 님을 위한 탓입니다. 다 님만 위하다가 결국 나는 이렇게 잘못될 줄 압니다. 됐죠? 그 밑에 아무리 일러도 이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누가 또는 모함하더라도 님은 생각해 보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 이 이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님을 위하는 일이 가장 시적 화자한테 중요하다. 근데 혹시 누가 모함을 한다면 그건 님이 생각해 주세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이수에서는 여러분 자기의 뭐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요게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 님만 위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모함하더라도 님은 나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결국 여기서 님이란 대상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여기 보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일만 한다. 그 일이 바로 뭐다? 님을 위하는 일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잘못이 없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죠? 이 암호가 여러분을 뭘 뜻하겠어요? 이게? 시적 화자를 모함한 존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될 수 있죠.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추성 진호로 밖에, 진호로는 여러분 이건 유배지라고 돼 있죠. 함경도입니다. 진호로 밖에 울며 흘러가는 저 시내야. 시내야, 시내야, 의인법이 쓰였죠. 그 다음에 무엇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는 가. 요건 는다는 여러분 의문형어입니다. 무엇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는 가. 님 향한 내 뜻을 쫓아. 다 님이네, 그죠? 님을 향한 내 뜻을 쫓아서 그칠 줄 모르는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요 시내하고 화자는 동일시대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시대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 감정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적 화자에게 감정을 유발하는 사물은 다 객관적 상감됩니다. 이해됐죠? 병철이가 여러분 밖에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쓸쓸하다. 그럼 그 비가 양병철의 감정을 일으킨 존재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감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과 사물의 감정, 등장인물의 감정과 사물의 감정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시내가 울면서 흐르는 건 그치지 않는 시내의 속성과 님을 향한 내 뜻이 같다는 거거든. 알았죠? 그래서 결국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변함없는 님에 대한 사랑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수의 중심 내용은 변함없는, 됐죠? 변함없는 님에 대한 사랑을 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다 님에 대한 마음이야. 님에 대한 마음. 결국 나는 님만 위할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돼도 나는 님만 위할 겁니다. 다른 놈이 모함하면 임금님 제발 님이시여.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걸 꼭 알아주세요. 이 뜻이고요. 밑에 있는 거 나는 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사수 오수로 가면 이 님이 임금이구나. 그러면 이 시의 주제가 연군지정이구나. 그러면 수능특강에 등장하는 정철의 삼인국과 같은 주제네. 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알았죠? 1수부터 3수까지 이해되죠? 자, 1수는 나는 내 일만 합니다. 내 일이 뭐죠? 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나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됐죠? 여기 감정이입과 서리법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았죠? 산과 물은 여러분 이것도 다 어버이와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고 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거리감도 표현하고 화자의 고립감도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어버이 그리는 뜻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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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외기록이 울고 울고 간다. 외기록이도 뭐 돼 있다? 그럼 이것도 감정이 입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부모님에 대한 뭐를 쓰고 있다? 그리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긴 같은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 운율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어버이 그리워할 줄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많은 임금을 향한 뜻을 하늘이 만들었으니까 결국 임금을 향한 뜻 이게 뭐겠어요? 연군지정이죠. 하늘이 만들었다. 운명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늘이 만들었다. 그래서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불효다라는 말은 결국 뭐하고 뭐가 같다? 춤과 효가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결국 임금을 섬기지 않으면 그게 불효라는 건 여러분 임금을 섬기는 게 그게 효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결국 춤과 효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럼 결국 이 시를 달고 나면 이 님이 바로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임금이구나. 그래서 이 시가 결국 이게 들어있구나. 됐죠? 임금에 대한 그리운 정, 연군지정이 들어있구나. 됐죠? 이걸 달리 말하면 이제 신하가 임금을 대하는 충성심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견해어는 이게 답니다. 1수, 5수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어 풀이를 정확히 해서 단어들의 속성도 좀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좀 축적을 해놓고 나중에 이런 작품들이 모의고사에 나오면 읽지 않고도 풀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을 보면 나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유배지에서 본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써놨는데 내가 유배를 와서 내가 죄를 져서 이런 처지에 놓인 게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라고 자기 반성한 겁니다. 그래서 10몇 년 가을에 북쪽 유배에 왔어요. 말이 없어서 가산을 털어서 말을 샀어요.
그래서 내 몸을 싣고 입을 것 먹을 것을 싣고서 3,000리 떨어진 변방 땅에 불령이 왔습니다. 유배지입니다. 짐을 풀어놓자 주머니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종이 불만스러워해요. 됐죠? 그곳에 사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내가 당신에게 먹을 방법을 알려줄게. 이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먹고 사는 방법. 알았죠? 그게 뭔데? 변방에는 말이 천하고 소가 귀해. 그러니까 소 한 마리 몇 달 동안 남에게 빌려주면 곡식 몇 섬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을 팔아서 소를 사. 됐죠? 이 제목입니다, 이게. 됐죠? 제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을 팔아서 소를 산다. 됐죠?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 걸음을 대신하고 내 짐을 싣고 험한 고갯길을 넘어서 내 길가에 쓰러지지 않고 결국 연명할 수 있게 해준 게 말인데 말을 어떻게 팝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죠? 얘는 그럼 어떻게 보면 말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뭐 이런 병신이 있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어떤 이는 당신의 신의는 고루합니다.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알았죠? 당신의 말에 대한 신의는 고루하다. 고루하단 말은 여러분 융통성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알았죠? 당신 진짜 융통성 없네. 천지 사이의 만물은 각기 주인이 있지만 주인은 바뀌는 거야. 아니 이 말을 팔면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고 당신이 소를 사면 다른 사람의 소가 당신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정해져 있는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놨죠? 이게 옛날에 군자는 사람에게 신의를 지켰지 애써 동물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 동물에게 신의를 지키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동물을 받고 살아가는 게 낫지 않냐.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우월하단 말은 어리석다는 뜻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너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니 임마. 신의를 어쩔 거야 이 자식아. 라고 충고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때 퍼뜩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엔 한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깨달음입니다. 그래 소와 말은 천지 사이에 공공물거냐. 누가 주인이 있겠어. 이거 깨달은 겁니다. 어떤 이의 말을 듣고 나서. 알았죠? 그래서 밑에 소와 말을 바꿔 잠시나마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무슨 해가 되겠는가. 그 사람의 말이 맞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건. 근데 밑에 가면 이제 아씨 서글프다. 왜? 아우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지? 이런 뜻이거든. 서글픈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탄스러운 정은 밑에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적에 학문에 뜻을 두어서 오로지 독서를 일삼았어요. 근데 결국 먹고 사는 걸 잘 몰라 얘. 옛날 뭐 양반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늙어서 태평성대 죄를 짓고 유배 왔어. 근데 가산을 털어서 말을 사고 말을 소로 바꾸고 소를 빌려줘서 장사꾼처럼 매매했어. 나 4대분데 알았죠? 그럼 결국 먹을 것이 내게 큰 누를 끼쳤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서글프다. 옛날엔 그래도 독서하면서 지냈지만 지금은 먹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게 서글프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양병철이가 옛날에 공부 막 열심히 하다가 알았죠? 나중에 결국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밖에 나가서 돈 벌 방법을 모르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지금까지 뭐하고 산 거야? 뭐 이런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말은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내가 데리고 있지 못하고 소는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지키지 못했다. 동물들은 편히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한 게 다 나 때문이다. 이게 자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가 이를 몹시 그르쳤다. 잘못되게 했다. 이 입 때문에 몸은 누를 끼치고 동물들에게 그르쳤으며 끝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자기 스스로가 보잘것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걸 또 뭐라고 하죠? 자조적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비웃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끄럽다가 중간에 마음이 풀렸지만 지금은 서글프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썼다. 라고 된 거예요. 서글픈 이유는 여러분 자기 능력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냥 결국 책만 읽다가 먹고 사는 걸 신경을 안 쓰니까 결국 자기 때문에 자기의 동물들도 지키지 못한다는 걸 한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쉬운 겁니다. 근데 둘의 공통점이 이제 유배문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번 문제 가나의 공통점 뭡니까? 그러면 감각적 이미지 가에 있죠. 가에는 있습니다. 시에는 여러분 당연히 감각적 이미지 활용했죠. 근데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의문형 방식은 다 있어요. 서리법 있죠. 원래 여러분 시조나 가사에는 뭐가 많이 쓰이죠? 서리법과 대구법이 많이 쓰이거든요. 알았죠? 근데 결국 의문형이 있죠. 나도 의문형이 있죠. 자기의 깨달음과 서글픔을 의문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문제될 게 없다. 반어법 없다. 알았죠? 그 다음에 영탄은 가에 감탄형 의미가 있으니까 영탄적 표현은 맞는데 대상의 가치에 대한 예찬은 아니다. 됐죠? 계절의 변화를 통해 생동감을 조성하고 있다? 없습니다. 이 답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23번 문제는 A, B에 대한 설명. A는 뭐죠? 아무. 됐죠? 그 다음에 B는 어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는 여러분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고 어떤 이는 나를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다 말이 안 되잖아. 억울함을 호소한다. 삶의 허무함, 인생 무상을 깨닫게 한다. 호감을 갖는 대상이다. 반감을 지닌 말이 안 되죠. 1번부터 3번은 여러분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4번도 여러분 판단을 존중해 주는 존재다. 말이 안 돼요. 요거는 맞아요. 글쓴이의 판단을 비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5번에 A는 화자를 갈등 상황에 놓이게 하죠. 결국 유배지에 놓이게 하죠. 결국 그래서 임금과 떨어지고 부모와 헤어져서 부모님도 그리워하고 임금도 그리워하는 상황을 만든 게 아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화자를 모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글쓴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맞아요.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4번에 가나를 설명해 놓은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작가는 사대부예요. 전국에서 혼란한 전국에서 유배를 가요. 외롭고 격리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대부의 유배 문학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일반적으로 유배지에서 겪는 고뇌와 고통을 토로하면서 충신, 연주, 우국지정, 우국의 심정을 나타내는 형태로 정의하죠. 때로는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한다. 여기까지가 뭐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됐죠? 그리고 유배지에서 공공한 생활을 심할수록 작가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게 나라고 보시면 되죠. 됐죠? 그리고 감상하면 됩니다. 기억은 화자가 산과 물의 속성을 통해서 유배지에서 격리돼서 부모와 떨어졌음을 나타내 줍니다. 니은은 외기러기를 통해서 유배지에서 외롭게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화자가 임금에 대한 충성과 어버이에 대한 효심이 결국 같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충신연주지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글쓴이가 자신의 신분이 사대부에서 상인계층으로 바뀌었다는 잘못된 거죠. 근데 자기가 사대부인데 상인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한다는 게 부끄러운 거지. 알았죠? 계층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됐죠? 답은 4번이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미음은 글쓴이가 자신의 행위를 청명하며 공공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뇌를 쓴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도 쉬웠죠. 그러니까 이번에 22번, 26번 이 갈래복합 지문은 지문도 쉬웠고요. 문제도 쉬웠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는 문학보다는 비문학에서 오답들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험 전에 비문학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비문학의 약점을 좀 보완한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 비문학도 다 해설해서 동영상을 올릴 거니까 혹시 비문학이 자신 없는 사람들은 그 동영상을 통해서 비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꼭 익힌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다음 시험을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됐죠? 이번에 여러분 이 갈래복합은 아주 쉬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도 내가 오답을 좀 많이 해서 난 문학이 자신 없습니다 하는 학생들은 단순하게 문제만 풀지 말고 여러분들 수능 특강 연계교재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이해해서 머릿속에 자꾸 축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야지 시험 보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낯선 글이 나와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딱 읽고 나면 이 나글을 딱 읽고 나면 여러분들 만원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견해를 딱 읽고 나면 정철의 3인국하고 유사하네 이 정도는 떠올려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공부를 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자신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 그냥 시간만 보내면 성적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공부해서 축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학은. 됐죠? 그 밑에 가를 이해한 양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적절한 겁니다. 제1수의 그 밖에 나머지 일은 님을 위한 일 이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신념에 의해서 추구하는 일은 아닙니다. 뭐가 되죠? 해올 일이 되죠. 이거. 그 다음에 제2수의 마음이 어리석은 것은 님을 위한 마음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순수한 본성의 회복이다. 이게 틀렸죠. 그죠? 그다음 그칠 줄 모른다는 건 시내가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알았죠? 그것처럼 나도 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 같네. 그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사수에 많고 자연의 귀 틀렸죠.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하늘이 만들었다는 건 결국 임금을 섬기는 건 운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화자가 운명을 거스르다 좌절했다. 거스르는 것 자체가 없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는 보기 1을 바탕으로 A와 보기 2를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차를 두고 쓴 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무형 판속설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 소금을 팔아서 쌀을 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불영 유배지에 몇 달 만에 돈이 떨어졌어요. 금방 또 떨어졌네. 주민에 의논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됐죠? 뭐라고? 바닷가에 곡식이 비싸고 소금이 싸. 오랑캐 땅에 곡식이 많고 소금이 부족하니까 바닷가에 가서 소금을 사서 오랑캐에 가서 팔면 곡식을 얻어서 먹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것이 장사꾼이 하는 일이나 나는 차마 할 수 없었다. 주저했었어요. 하지만 배에서 소리가 나고 아이종이 또 성을, 얘는 성을 이렇게 잘 내죠. 잠시나마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방법대로 하려고 얼굴 붉어지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서글픈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왜? 내가 사다면 돼. 알았죠? 결국 장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 그리하여 아이종을 시켜서 결국 소금 사다가 곡식을 사왔다라는 내용입니다. 둘을 비교하면 여러분들 A하고 복이 모두 유배지의 풍속을 여기 여러분 유배지의 풍속을 인용함으로써 그것의 거주민들이 이민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긴 풍속도 없고요. 알았죠? 그리고 이 거주민들이 이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풍속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A와 보기 2에는 모두 글쓴이가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는, 조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모두 면전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종이 있고요. 대화의 과정에서 동물, 신의를 지키려는 글쓴이의 생각이, 그 다음에 보기 2에는 결국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됐죠? 그래서 아이종을 시켜서 물건을 매매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될 거 없죠.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일단 22번, 26번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두 지문 중에서 윤선도의 견회요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런 작품이 있다는 걸 꼭 머릿속에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3월 모의고사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시험지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풀었지만 이 모의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본인들의 약점을 꼭 찾아서 그 약점을 보완하고 다음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3월 학평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알았죠? 수험생들은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결과에 실망하거나 또는 시험을 잘 봐서 또 안주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채우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